모의 해킹을 왜 하는지 그 목적을 명확하게 정해놓고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목적이 명확하면 무엇보다 성과 높은 모의 해킹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안 컨설팅 회사 입장에서는 번거롭고 귀찮은 일이지만 기업의 보안 담당자로서는 편하게 모의 해킹을 진행하는 진짜 노하우이자 업계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방법은 모의 해킹을 계약하는 과정에서 영업 담당자에게 이행 점검을 모의 해킹 일정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이행 점검이라는 것은 모의 해킹에서 확인된 취약점을 점검이 완료된 이후 한 달이나 두 달 후에 정상적으로 조치가 되었는지 점검해 주는 것입니다. 이행 점검의 경우 보안 컨설팅 회사에 따라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는 회사도 있고 그렇지 않은 회사도 있습니다. 만약에 10개의 웹사이트를 4주간 진행하도록 계약이 된 경우라면 통상 2-3일 정도를 이행 점검 일정으로 나중에 따로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모의 해킹이 종료된 2-3일을 빼고 3주 이틀째에 모의 해킹을 종료를 시키고 3일은 나중에 이행 점검을 하도록 일정을 배정받으면 훨씬 더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보안 담당자 신부장입니다. 오늘은 모의 해킹을 진행할 때 보안 담당자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말하는 보안 담당자에 대한 정의가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기업이나 IT 지원팀 산하의 보안팀으로 최소 인력이 3명 이상인 경우에는 이번에 이야기하는 보안 담당자로서의 모의 해킹 일정과는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명 이상의 보안 담당자의 팀이 있는 경우 어느 정도 최소한의 체계가 잡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보안 담당자 실무는 2명 이하이거나 또는 1명으로 별도의 보안팀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은 회사에서 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경우는 현실적으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정책을 쫓아갈 수 없습니다. 문제는 다양한 요구사항을 한두 명의 인력이 전부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잡다하게 많은 보안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한두 명의 인력의 경우 보안 경험이 없는 분들이 보안 담당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전에 네트워크 담당이었거나 서버 담당을 했는데 조직이 커지면서 보안 업무를 담당하게 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혹은 사내 개발의 유지보수를 담당했는데 직무가 변경되면서 보안 담당자가 된 경우도 솔솔치 않게 있습니다. 솔직히 이런 경우는 그나마 좀 좋은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100명 이하의 공공기관의 경우 직무 순환이 되면서 IT에 대한 기반 지식이 전혀 없는데 담당자가 된 경우 정말로 막막합니다. 제가 이런 경우 A부터 Z까지 교육하고 가이드를 제공한 적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런 보안 쪽 업무 경험이 전무한 보안 담당자가 된 경우를 상정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제가 설명하는 보안 담당자의 업무 역할은 보안이나 IT 지식이 전혀 없는데 보안 담당자가 된 분들에게 보안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게 기본적인 지식과 가이드를 제공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서두가 길었네요.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보안 담당자가 웹 모의 해킹을 진행해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정보보안에 대한 일반적인 분류부터 설명하겠습니다. 보통 정보보안이라고 하면 관리보안, 기술보안, 물리보안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관리보안은 보통 전사적인 보안 기획, 정책, 그리고 법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정도를 뜻하고 있습니다. 기술보안은 보안 장비 및 PC, 시스템 단의 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하면서 외부 또는 내부에서의 공격을 받아도 취약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오늘 설명하는 웹 모의 해킹은 이 기술 보안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리보안은 물리적으로 사무보안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서버나 인프라 자체를 지키려는 일련의 활동으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웹 모의 해킹은 보안 담당자가 하는 업무 중 기술 보안에 속하는 것으로 이 중에 웹 서비스에 대한 점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웹 서비스를 점검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웹 취약점 점검 툴이 있습니다. 보통 웹에서 웹 취약점 점검 툴이라고 치시면 OWASP 기준으로 취약점을 점검하는 무료 툴들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웹 스캔이라고 말하는 상용 제품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툴이나 제품의 경우 보안 지식을 수반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선 논외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문 모의 해커가 진행하는 웹 모의 해킹이 있습니다. 오늘 진행하려고 하는 것은 업체를 통해 진행되는 웹 모의 해킹에 대해서 절차나 방법, 노하우 등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모의 해킹을 진행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모의 해킹, 영어로는 Penetration Testing 이라고 하죠. 모의 해킹은 실제 해커처럼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에 침투하여 보안 취약점을 찾아내는 과정입니다. 이 테스트의 목적은 잠재적인 보안 위협을 사전에 발견하고 이를 통해 조직의 정보 자산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마치 집에 도둑이 들어오기 전에 도둑이 어디로 들어올지 미리 알아내고 대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도어락을 강화하고 창문을 더 튼튼하게 만드는 것처럼 말이죠. 모의 해킹을 외주로 발주할 때는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이 과정의 단계를 살펴보고 각 단계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요구사항 정의 및 목표 설정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테스트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모의 해킹을 왜 하는지, 무엇을 기대하는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시스템의 취약점을 찾아내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전체 네트워크의 보안성을 평가하는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여러분이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면 결제 시스템이 안전한지 확인하고 싶을 겁니다. 이런 경우 모의 해킹의 목표는 결제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찾아내는 것이 되겠죠. 여기서 정말로 보안 담당자로서 모의 해킹을 왜 하는지 그 목적을 정해야 합니다. 제가 모의 해킹을 했던 2000년대 중반부터 후반에는 모의 해킹은 블랙 테스트에 가까웠습니다. 즉 블랙 테스트가 뭐냐면 웹사이트의 이름만 알려주고 화이트 해커가 자유로운 방법으로 웹 해킹을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이트 해커의 역량과 기술에 따라 결과물이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알려진 웹 해킹 공격 기법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중심으로 모의 해킹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모의 해킹을 진행하는 것이 전반적인 검토 목적이라면 다양한 웹 해킹 공격 시도가 더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적합한 외주업체 선정 단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업체의 전문성과 경험 그리고 신뢰성입니다. 모의 해킹을 맡길 업체가 얼마나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해당 분야에서 어떠한 인증이나 자격을 갖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치 집에 수리를 할 때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찾는 것과 비슷합니다. 집 수리를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는 것처럼 모의 해킹도 전문성을 가진 업체를 맡겨야겠죠. 정말로 나는 어떤 회사를 할지 모르겠다 라고 한다면 구글 검색창에서 보안 컨설팅 회사 순위라고 치면 업체명과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회사 중 20위 안에 드는 회사는 업력이 최소 10년이 넘고 20년이 넘는 회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회사를 선택하시면 모의 해킹을 하는 과정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진 않을 겁니다.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법정 문제와 계약사항을 살펴보아야 할 때입니다. 모의 해킹을 하다 보면 민감한 정보를 다룰 수 있기 때문에 비밀유지 계약을 반드시 체결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에는 테스트의 범위와 일정, 비용, 그리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계약서의 모든 사항을 꼼꼼히 적어두는 것입니다. 계약서를 통해 서로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테스트 중에 발생한 문제는 누구 책임을 질 것인가도 분명히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당 부분은 모의 해킹을 하기 전에 사전 요청을 하면 영업 담당자나 모의 해킹 PM이 문서를 준비해 줄 겁니다. 해당 문서를 보면서 논의하는 시간을 꼭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사전 준비 단계에서는 내부 이해 관계자들의 조율이 필요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테스트의 범위와 시간, 그리고 테스트가 실제 업무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테스트를 수행할 때 필요한 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적절하게 부여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마치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이웃에게 미리 알리는 것과 같습니다. 공사로 인한 소음을 줄이기 위해 일정을 조율하는 것처럼 모의 해킹도 내부 관계자들과 충분히 조율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제가 보안 컨설팅 회사 입장에서는 번거롭고 귀찮은 일이지만 기업 보안 담당자로서는 편하게 모의 해킹을 진행하는 진짜 노하우이자 업계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방법은 모의 해킹을 계약하는 과정에서 영업 담당자에게 이행 점검을 모의 해킹 일정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이행 점검이라는 것은 모의 해킹에서 확인된 취약점을 점검이 완료된 후
한 달이나 두 달 후에 정상적으로 조치가 됐는지 점검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행 점검의 경우 보안 컨설팅 회사에 따라 별도 비용이 지불되는 회사도 있고 그렇지 않은 회사도 있습니다. 만약에 10개의 도메인을 4주간 진행하도록 계약된 경우라면 통상 2-3일 정도의 이행 점검일을 나중에 따로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모의 해킹의 종료일을 2-3일을 빼고 3주 이틀째에 모의 해킹을 종료시키고 3일은 나중에 이행 점검을 하도록 배정받으면 좋습니다. 제가 이행 점검을 왜 보안 담당자가 직접 하지 않고 모의 해킹을 진행한 모의 해커 또는 화이트 해커가 하는 것이 중요한지 설명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웹 해킹을 이해하지 못하는 보안 담당자의 경우 개선 조치에 어려움이 크기 때문입니다. 확인된 취약점을 개발자나 외부 업체에서는 조치했다고 하는데 이를 다시 점검하기엔 어려움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행 점검은 모의 해킹을 진행한 해당 모의 해커가 다시 점검하도록 계약서부터 신경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5번째로 테스트가 진행되는 동안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합니다. 이는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테스트가 계획대로 진행되는지 조정이 필요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사 현장에서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는지 감독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해결책을 찾아야 하듯이 모의 해킹에서도 문제가 생기면 즉시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보안팀으로 구성된 3인 이상 조직에서는 가능하지만 한두 명만 있는 경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 단계에서 문제에 대한 언급과 조치를 넣는 것이 좋습니다. 6번째로 모의 해킹이 끝나면 결과 보고서를 받아 분석하는 단계입니다. 보고서에는 발견된 취약점과 그 심각도 그리고 개선 공고사항이 포함됩니다. 이 보고서를 기반으로 조직의 보안 전략을 수정하고 강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 과정은 마치 건강검진을 받은 후 의사가 제공하는 결과를 분석하고 필요한 치료나 생활 습관의 변화를 계획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하겠죠. 조직의 보안 전략을 수정 시 모의 해킹 자료는 훌륭한 객관적인 근거가 됩니다. 향후 보안 장비 도입이 필요하거나 보안 인력을 충원할 때 근거로 활용할 수 있으니 연말에 사업 계획을 세울 때 근거로 활용하면 좋습니다. 7번째로 보고서에서 발견된 취약점을 바탕으로 개선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기술적인 수정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내부 프로세스 개선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선 조치 후에는 추가 테스트를 통해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의사가 혈압이 높다고 하면 식단 조절을 하고 약을 처방받은 후 다시 검사해서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는지 확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이야기한 이행 점검의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모의 해킹 프로젝트 전체에 대한 사후 평가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평가를 통해 다음 모의 해킹 또는 보안 프로젝트에 적용할 개선점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모의 해킹은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보안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것처럼 보안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 검사로 모든 것을 알 수 없듯이 보안도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은 모의 해킹을 외주로 발주할 때 고려할 주요 사항들에 대해서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명확한 목표 설정, 신뢰할 수 있는 업체 선정, 철저한 법정 및 계약서 준비, 그리고 사전 조율과 사후 평가까지 모든 단계가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여러분의 조직은 더욱 강력한 보안 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모의 해킹 외주 발주를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행 점검 시 반드시 필요하고 모의 해커도 가이드로 활용하는 문서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해당 문서는 2021년도 키사에서 발행한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 기술적 취약점 분석 평가 방법 상세 가이드입니다. 문서는 고정 댓글에 달아 놓았으니까 필요한 분들은 다운로드 받아서 바로 활용해 보세요. 모의 해킹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안 담당자로서 필요한 내용을 업로드 했는데
텐데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 채널이 작아서 다시 찾아오기 힘드실 거예요. 구독하시면 보안 담당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여러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